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퇴전략 오복입니다. 오늘은 다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낭에서 한국인 창업 생존율에 대해서 팁 3번입니다.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벤처기업 심사할 때 항상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낭 창업 경험 없이 창업준비차 알바생을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외국에서의 한국인 중소기업 생존율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 국내 많은 기업 평가와 제가 20년간 작은 소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로 창업 생존율 팁 3번이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창업 생존율은 20년 전에 본인이 수년간 많은 벤처기업을 평가하고 지원 정책 수립 자금 심사를 수백 건 검토한 결과 이 경험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생존율이 30%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존율을 보니까 28%, 9%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소기업 생존율이 거의 대동소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창업 생존율을 보니까 약 60%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창업 생존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창업 생존율, 외국의 창업 생존율은 약 30%와 60%. 두 번째 팁입니다. 창업 비용입니다. 동남아의 경우는 창업 비용이 국내의 30~40% 정도 수준이면 비슷한 업종을 운영하는 것으로 여러 지인들에게 듣고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창업 비용으로 재미있는 내용은 어느 유튜버께서는 500만 원이면 된다. 로컬 커피숍은 500만 원도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바생에게 물어봤더니만 처음에 150만 원 정도면 로컬 커피숍을 차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몇 번 자꾸 물어봤습니다. 전 그러면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비용은 국내의 30~40% 정도 수준이고 적게는 100만 원으로도 로컬 커피숍은 창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팁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창업 소득입니다. 동남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득의 약 10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 소득이 3만 몇천 불이 되죠.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400만 원은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낭에서 한 달에 400~5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많이 버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벌고 그렇지 않은 분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봉 5천만 원을 다낭에서 벌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그런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해보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이득이 남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소득은 일단 우리나라 전체 국민 평균 소득보다 평균적으로는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창업 생존율을 높이는 법입니다. 창업 생존율을 높이는 법 첫 번째, 초기 경험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벤치마킹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벤치마킹에 공부하고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직접 직원 경험을 해보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직원 관리 요령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자국어, 베트남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인 초기 창업 생존율이 30% 그리고
외국인 창업 생존율이 60%. 그러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40, 50% 정도는 다낭에서의 창업 성공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일단 초기 경험 비용 줄이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잘해야 된다. 창업 생존율 팁 두 번째입니다. 창업 생존율 쉽게 높이는 법 두 번째. 초기 경험에는 아주 작은 비용으로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할 때 한국인의 창업은 초기에는 30% 생존이고 두 번째 창업을 하면 60%의 생존율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주 작은 창업으로 창업 경험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창업은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면 2배의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재미로 200만 원짜리 창업으로 모든 행정 절차와 베트남 다낭 직원과의 관계를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주제넘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팁입니다. 초기 경험 비용이 저는 현지인보다 약 1.5배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은 2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는 1.5배 정도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험 비용으로 인해서 생존율이 현지인보다는 훨씬 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30%는 넘고 60%는 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팁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 조심을 하라고 하는데 외국에서의 한국인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하면 어떨까요? 지인에게 속는 확률은 제 경험에 따르고, 그리고 제 주위의 사람들, 제 평가하면서 얘기를 한 것을 들어보면 거의 망하는 경우가 지인들에게 의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역시 그렇게 따지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핵심 직원이 기술을 빼가고 핵심 격리 사원을 돈을 빼나가고, 그리고 정보를 다른 데 팔아넘기고 별의별 형태의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지나치게 외국에서 한국인만 조심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국인하고 동업을 하거나 같이 무슨 일을 할 때와 같이 현지인하고 일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속으로 조심을 하고 한국에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지나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물론 저는 동업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법과 신뢰와 그리고 사전 이런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잘 나니까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확실한 것은 국내에서도 동업은 절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때 조심하더라도 지나치게 여기저기 모든 분들이 한국인을 조심하라, 이 얘기는 저는 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팁입니다. 저는 평가 경험은 참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 수천 기업을 평가했으니까. 하여튼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저는 중소벤처기업을 평가할 때 마지막 코멘트로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기술이 1이면 창업이 1이면 그 다음에 관리와 마케팅은 3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쌓고 여러 가지 자본을 끌어들인 그 노력이 1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관리가, 마케팅이 3이란 것을 아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저는 항상 기업 평가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중소기업, 벤처기업 평가할 때 얘기고요. 조금 큰 기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큰 기업은 주로 기획 제안서 작성팀이나 그런 분들을 제가 평가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안서나 기획을 할 때, 마케팅을 할 때 1등이면 100점, 2등이면 빵점입니다. 여러분들 영업에서 되면 다 갖고 오는 거고
2등하면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창업을 기획할 때는, 준비할 때는 그 기간은 목숨 걸고 잠 안 잘 각오하고 열심히 일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팁 3번에 2가지죠. 첫 번째, 기술이 이르면 관리와 마케팅이 3이다. 그리고 특히 기획할 때, 벤치마킹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그 준비는 목숨 걸고 잠 안 자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 2가지 팁을 제 오랜 평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 제가 7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다낭에서의 창업 경험이 없는 저희 얘기를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낭에 무엇을 하고 살까? 그리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창업 생존율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팁을 조금이라도 참고하시고 많이 공부하시면 훨씬 많은 소득과 훨씬 많은 창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